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주영 마틸다입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하고 나눌 내용은 도덕성인데요. 너무 무거운 주제죠. 그래서 이걸 10분 남짓 하기에는 굉장히 사실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이론도 너무 많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정치인들을 뽑을 때도 도덕성이 뭐 좋으니 나쁘니 이랬을 때 인간의 성숙도를 결정하는 것이 그 사람의 도덕성이다라고 할 만큼 무엇이 도덕인가라고 했을 때 정말 할 얘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초등학교에 이제 들어가면서 제대로 된 도덕감이 없던 아이들이 학교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규칙을 배우고 협동하고 그 다음에 학교의 교칙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집단 생활을 하면서 도덕성이 길러져 가고 있다. 그 다음에 도덕에 대해서 어떠한 행동을 하는가가 나중에 이제 청소년기 이후의 삶에 그 사람의 성숙도, 인간됨과 크게 작용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보다 도덕적인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기초에 첫 단추를 잘 끼워줄 수 있도록 배려하자라는 의미에서 개념 정의를 조금만 하고 넘어가고요. 요즘 아이들이 굉장히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공격성 얘기를 좀 할 텐데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거칠어지고 아주 어린 아이들도 반사회적인 행동, 뭐 심지어 사람을 뭐 이렇게 해친다든지 이런 행동들이 많아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또 우리가 해봐야 되고 학교 폭력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청소년기에서는 다뤄야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조금 더 깊게 나누도록 하고 오늘은 이제 도덕의 출발에서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점들만 잠시 이제 개념 정의와 그 다음에 어떠한 자세로 아이들을 도덕심을 심어줘 갈 수 있는 씨앗을 뿌려갈 것인가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다루도록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덕이 무엇인가? 도덕적이다, 그 사람의 인격이다, 뭐 여러 가지이고 또 이제 각 나라에 따라 이걸 도덕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또 이 나라에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그게 어때서? 라고 볼 수 있는 절대적이지 않은 사회에 따라 다른 규범일 수도 있겠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그것이 뭐라고 정의가 내려져 있든지 간에 인습이다, 규칙이다, 그 다음에 사람을 도와주고 또 배려하는 그 사람의 친사회적 행동, 다시 말하면 남을 위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도덕이다.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볼 때 또 종교적인 신념이죠. 또 그 다음에 가치관이 보다 더 고상하고 높은 데 있다. 뭐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선 정의를 내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도덕 발달이를 짧게 보면 아이들이 어릴 때는 뭐가 도덕인지 모릅니다. 내가 뭐 이런 짓을 하는 것이 잘하는 건지 못하는 것인지 옳은 건지 나쁜 건지 전혀 알 수 없던 단계에서 이제 타율적 도덕적인 단계는 뭐냐 하면은 남이 시키니까 벌 받으니까 하지 말라고 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남의 어떤 복종의 그 어른들이나 보다 더 권위에 주어져 있는 압력에 따라 할 수 없이 왜 그래야 되는지 이유는 잘 모르지만 따라서 하는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이제는 누구도 뭐 꼭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더라도 꼭 벌을 바라서가 아니더라도 내가 내 자신에게 떳떳하기 위해서 나의 기준에 따라 행동하는 단계로 옮아간다라는 것이 이제 피아제의 이론이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결국 뭐냐 하면 무엇이 옳지 않은가를 아는 어느 정도의 인지적인 능력이 있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한 전응아라든지 아니면은 지혜가 매우 낮은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게 이제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인지력이 없어지면 당연히 도덕적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행동과 머리 인지는 도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물론 도덕 시간에 시험 쳐서 동그라미 쳐서 어느 게 옳으냐, 이름 나쁘냐라는 것을 동그라미 잘 쳤다고 100점 받았다고 해서 얘가 도덕적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인지력은 갖춰야 하는 거죠.
프로이드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드에고 수포에고가 이렇게 분화가 되어 나간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초반에 이제 수포에고라고 하는 것이 생기면서 더 나은 내 모습, 엄마가 뭐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칭찬받으면 우쭐 하면서 저 멋진 내가 돼야지, 뭐 슈퍼맨 같이 힘센 사람이 돼야지, 뭐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하면서 이상적이고 보다 더 훌륭한 나의 모습을 그려갈 줄 아는 단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이 잘못한 행동을 했을 때 양심적으로 찔리고, 또 이거는 옳은 행동이 아니다라는 것을 스스로 어느 정도 알고 눈치를 보게 되겠죠. 그래서 슈퍼에고가 낮은 아이들은 당연히 도덕성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학교에서 배우고 행동하면서 질적으로 높이 올라가면서 이제 높은 수준이 되면 될수록 자기만의 만족,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보다 더 동료나 사회 타인에 대한 더 넓은 관점에서의 이익을 고려하는 넓은 단계가 되죠. 이제 콜버그라고 하는 그 유명한 도덕 발달 이론 자는 인습 전, 인습 후 이렇게 해서 단계를 나눴는데, 이거 뭐 여러분이 아실 필요는 없지만 처음에는 이제 단지 벌을 피하려고, 그 다음에 이제 도구라는 거 뭐냐면 네 이래주면 뭐 해줄래, 이런 게 give and take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식의 단계를 거쳐서 이제 내가 착한 아이라는 소리 들을게 하려고 이제 남의 눈치에 따라서 이제 동조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기 싫지만 다 하는데 내만 안 할 수 없어서 이렇게 따라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악법도 법이라고, 법은 반드시 따라야 된다든지 이런 단계가 되어지죠. 이 단계를 이제 지나면 이제는 법이 안 좋으면 바뀔 수 있고, 이제 법보다는 더 높은 상위의 황금률을 가지는 보편적인 인간의 그 양심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신의 그 윤리에 맞게 하는 보편적인 윤리를 따르는 종교적 신념을 따른다든지 이런 최고의 단계로 올라가는 걸로 이렇게 단계를 나누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튜리얼에는 조금 얘기를 달리 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도덕적 영역입니다. 이거는 뭐 15세기나 뭐 미국이나 뭐 한국이나 다 언제나 그 사람이면 해야 되는 일이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인식적 영역이 뭐 인도에는 뭐를 먹으면 안 되잖아요. 소고기 먹으면 안 된다든지, 여자는 뭐 치마를 어떻게 입어야 된다든지, 15세기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죠? 뭐 옛날에는 이제 그 남편이 죽으면 뭐 따라서 죽어야 된다든지, 그 지방마다 그 지역마다 따라야 되는 영역이 있고요. 옷을 또 어떻게 입느냐, 여자애가 어떻게 저런 옷을 입고 다니지, 밤에 뭐 몇 시에 돌아다니지, 그 다음에 남자친구를 뭐 이렇게 사귀지, 이렇게 이제 개인적 영역이 있어요. 사람마다 이거 도덕과 조금 무관하게 자기의 가치관에 따라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순결이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과 바꾸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뭐 내가 생각하는 거는 예전에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같이 살아보지도 않고 어떻게 결혼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민족도 있고, 예전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건 있을 수 없다, 결혼 전에는 그런 일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영역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통으로 이 사람은 도덕적이다 비도덕적이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영역이 다 나눠진다. 그 다음에 환경에 따라 아무리 도덕적인 사람도 뭐 아주 절박한 순간이 오면 비도덕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것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공정하다라는 것도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또 똑같은 것이, 결과가 똑같은 것이 공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정의 의미도 다르다는 것, 정의의 의미가 다르다는 것. 특히 하느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더 많이 베푸는 것이 더 공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있고요. 말은 번지르게 하면서 또 행동은 일치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말과 행동을 일치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은 세 가지입니다. 내가 나쁜 일 했을 때 찔려야 해야 합니다.
찔려하고 다시는 안 그래야지 이렇게 느낄 줄 알아야 되는데 뻔뻔하다. 우리는 뭐 저런 사람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을 느끼면서 뭔가 창피하고 다시는 안 그래야겠다라고 감정을 느낄 줄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돼라는 거 변별도 해야 되고요. 이건 공정한 행동이 아니야. 하지만 내가 한 일이니까 이건 내가 책임져야 돼라는 어떤 인지력도 있고요. 그 다음에 행동이 있습니다. 행동은 뭐냐 하면 내가 잘못한 것도 알고 있고 좀 찔리기도 하지만 의지력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배가 고파서 못 참아가지고 손을 낸다든지 너무 가지고 싶어서 이렇게 슬쩍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의지력이 없고 그 다음에 못 참아서 자기 통제력이 약하게 되겠죠. 제가 이걸 쓴 이유는 이 세 가지를 다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공부를 해야 우리가 도덕성이 올라갑니다. 이것만 배운다고 해서 또 이것만 배운다고 해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냐 하고 참을성을 못 기다린 아이들 있잖아요. 뭐든지 좋은 것만 주고 힘든 거는 안 참아보고 나 이런 거 못 먹어봤어. 나 이런 건 싫어. 안 할 거야. 이렇게 하고 좋은 것만 한 아이들은요. 못 기다리죠. 그래서 이제 의지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건 내가 안 해봤지만 이런 것도 먹고 이런 상황에서도 버티는 사람들도 있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을 하면 훨씬 더 도덕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도 힘든 것도 이렇게 트레이닝을 좀 시켜주면서 참게 하고 힘들어도 견디게 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잘못된 거지, 왜 잘못된 거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옳았던 거지 하고 가르쳐주고 네가 그 행동을 하게 됐을 때 그 아이는 어떤 기분이었을 것 같니? 잘못했으면 사과를 해야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차원에서의 도덕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트레이닝을 평상시 얘기하고 니는 장난처럼 얘기했지만 걔가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기분을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봐라. 그러면은 너 얼마나 기분이 나쁠 것 같으냐. 이런 것을 이제 한번 이렇게 짚어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공감 능력 같은 것도 공부해 가는 것들이 이제 초등 때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도덕은 당연히 세상에 10살짜리 애가 어떻게 저렇게 못될 수가 있나 그런 유전적으로 좀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고들 해요. 그래서 연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부모의 가치관이 영향을 당연히 받습니다. 그 다음에 엄마가 어떤 모습으로 양육했고 무슨 모범으로 보였는가. 옛날에 어릴 때 저는 거지들이 많아가지고요. 저희가 많이 못 살았었는데도 저희 어머니는 항상 이 따뜻한 밥을 그 담요 밑에 이제 거지가 갑자기 오기 때문에 아침에 온다거나 할까봐 아빠 밥 옆에 이렇게 밥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내가 밥을 더 먹고 싶어서 저 밥을 한번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1학년 때인가 저 밥은 먹으면 안 돼요 하고 말했다가 엄마한테 직사게 야단 맞은 적이 있어요. 그러더니 손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밥은 먹으면 되잖아 이러니까 나중에 이제 혹시 늘 오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줄 알고 왔는데 밥이 없으면 그 사람 굶어야 되지 않냐고 하면서 야단 맞은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에 온 사람은 절대로 물이라도 한 잔 드려야 하는 것으로 항상 엄마가 하셨기 때문에 저도 좀 그런 것들을 배운다든지 뭐 이런 것들 다 영향을 주고요. 그 다음에 주변의 매체에서 어떻게 행동했고 내 친구들이 또 어떤 행동을 했는가 이런 거 있죠. 영향 받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나도 없지만 나보다 조금 더 없는 사람에 더 나눈다든지 감수하고 내가 더 힘든 일을 받아들인다든지 이런 환경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도덕성에 가까운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이제 커지겠죠. 자, 오늘 이렇게 관련되는 걸 조금씩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 시간, 지난주 다 봐서 알겠지만, 이제 우리가 이게 학업
사회적 인문, 친구들과의 관계, 학교에서 배우는 여러 과목의 공부들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공부를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 애들은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려면 아무래도 많이 참아야 되고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견뎌야 하고 자기를 깎아야 하고 참아야 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도덕성도 마찬가지로 손해를 봐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씩 배워 나가는 것들이 잘 훈련이 되어 있을 때 훌륭한 성인으로 성숙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첫 단추를 초등 때 이제 사회 안에서 배워 나간다는 점에서 이때의 친구, 이때 학교 분위기, 이때 부모님의 반응들이 많은 영향을 준다고 이제 볼 수 있겠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공격성 또 친사회적 행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